꺼져가는 등불이구나.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 안녕하세요. 초심으로 기도하는 제자 백두신당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어떤 분을 다뤄볼까 하냐면요, 몇 달 전에 지금 책방을 또 내셨죠. 문재인 전 대통령님의 그 사주를 한번 요청을 해 주셔가지고, 이 전 대통령님은 퇴임하실 때 잊혀진 사람으로 살고 싶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분이 자꾸 요즘 계속적으로 소환이 되는데, 앞으로의 운세나 운기를 한번 사주로 보겠습니다. 지금 53년생 1월 24일 겨울에 태어나셨네요. 제가 신령님께 한번 오늘도 이렇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이구나.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 건강이 안 좋으신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푸른 소나무는 혼자 굳건하게 뭐 비바람을 맞고 이렇게 꿋꿋하게 솟아서 그 지탱을 하잖아요, 소나무 자체가. 그러나 이분은 사실 소나무라기보다는 굳이 비유를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등나무가 있잖아요. 그 등나무를 보면은 아름드리 나무에 굳굳하게 있는 뭐 소나무나 그런 나무에 이렇게 칭칭 감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누구의 혼자 이렇게 딱 굳건히 쓴다기보다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누구 그 사람의 기운으로 그렇게 온기를 나한테로 끌어모으시는 분. 그러니까 이분은 대통령의 그릇으로 태어고 나지는 않았어요. 2인자로서는 아주 적합한 사람이다. 이분이 대통령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는 자살하셨던 그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그런 영향이 가장 컸던 거죠. 그분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분이 큰 그 소나무와 같다면 그분의 옆에서 지탱하면서 이렇게 등나무처럼 올라가면 서로, 그러니까 공생의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원래 천성도 남한테 어떤 싫은 소리라든가 뭐 이런 게 없어요. 예를 보면 어떻게 우유부단하다고 볼 수 있지만 외유내강 스타일이신 거죠. 적을 두지 않죠. 모든 사람이 다 내 편으로 만들고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의 장점을 것으로 하고 사람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분은 그 제2인자 자리에서는 빛을 볼 수 있으나 대통령 자리에서는 빛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자리에서는 그 왕관이 참 버거웠을 거예요. 그러나 5년을 지탱하고 버티고 있었던 거는 그 주변에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분이 많이 의지하고 버티고 있었다라고 그래요. 이분이 좀 기운적으로는 약하기 때문에 강한 기운들을 내 옆에 두려고 하고 끌어모으려고 하는 기질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가장 주축돌은 김정숙 여사님이 굳건하게 그나마 버티고 계신 거죠. 임기 때는 내 옆에 모든 사람들이 그 강한, 나보다 기운이 조금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두고자 했고, 그러나 이분은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심리는 내가 많이 힘들고 지치고 꺼져가는 불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기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일 때 정말 나 희생해서 한줌 재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불태워서 통치를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그 꺼져가는 촛불처럼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스스로 배신을 당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퇴임할 때 잊혀지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잊혀져서 살고자 했을 때 이분이 신변에 자꾸 그런
위협을 받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믿는 사람한테 도끼에 찍힌다 뭐 이런 형국인 거죠. 이분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님한테 결국은 배신을 당한다. 자기가 믿는 사람들한테 순차적으로 발등찍힌다? 그 부분이 이분한테는 상당히 그 어떤 것보다 위협적으로 느껴지면서 그동안 쌓았던 내 업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한순간에 와르륵 무너지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 이런 것도 심해지실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분한테 사실 가장 배신감을 느낀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실 거예요. 이분이 윤석열 검사총장으로 임명을 했을 때는 무엇보다도 자기를 따르고 믿고 해서 자기를 호위무사처럼 생각을 하고 이분은 계산적으로 해서 뽑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호랑이 새끼를 키운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지금은 내 등에 도끼를 찍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위협을 계속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위협적인 거를 느껴서 올해 자기가 잊혀지고 싶다고는 하셨지만 점점점 그래도 내 세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책방도 여시고 뭔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조금의 자기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점점점 예전에 나를 굳건하게 지탱하고 주고 있던 믿었던 사람들이 한 분 한 분 떠나가면서 이제는 혼자 겪어야 되는 거죠, 그 투쟁을. 그런데 올해까지는 그래도 잘 넘어가실 거예요. 그런데 내년쯤에 이분은 크게 고비가 있을 걸로 보여요. 지금은 윤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수사라든가 이런 거를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론이나 이런 것도 하지는 않지만 아직은 그런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 총선이 지나서 지금은 민주당이 뭐 170석을 가지고 있고 지금 그 국민의힘이 현저하게 적은 숫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총선에서도 다음 편에는 총선에서 어느 당이 승리를 거둘지 그 편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건데요. 이게 역전이 된다는 거죠. 지금 민주당이 170석의 거대 야당으로 자리하고 있지만 이게 저는 뒤바뀌는 걸로 보여요. 최소한 비슷해지거나 뒤바뀌는 걸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국민의힘이 거대 여당으로 자리를 잡으면 이분은 윤 대통령님은 그게 자기의 그런 지지도, 지금도 지지도가 조금씩은 상승을 할 거예요. 그 총선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은 순수하게 자기 지지도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착각을 하신단 말이죠. 그럼 그때부터 지금 그런 여론전이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서서히 내년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내년 5월, 6월쯤부터는 서서히 지금도 겨울부터는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여론이 조성이 될 거예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뭔가 수사에 착수가 되고 이런 것들은 저는 내년으로 보여지는데 내년 한 6월? 5월, 6월쯤으로 그때 이제 막 본격적으로 뭔가 이렇게 수사를 하려고 할 텐데요. 그렇게 하면 하나의 걱정이 되는 게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분 자체는 비난받고 비평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약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상당히 건강이나 이런 부분을 잘 견딜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 그러나 이분은 구속까지 가는 일은 없으시다. 그렇지만 어떤 구설수에 오르고 재판에 내가 이름이 불려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견디기가 쉽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사실 자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서거를 하셨잖아요. 조심스럽게 그럴 일은 정말 없어야 되겠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그런 부분도 보입니다. 네,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으시다. 그러나 한 가지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도 그 지지도나 그리고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총선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이거는 절대 윤석열 그분의 지지도가 호감도가 올라가서 뭐 정치를 잘해서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자중자애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지지도로 힘입어서 자기가 진짜 연산군하고 제가 같다고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는 딱 연산군과 장녹스의 그런 평행 이론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최후가 비참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도화선이 저는 이것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소환을 해서 계속적으로 정치에 이분의 그 정치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수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런 부분에 분란이 더 일어나서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어렵다. 저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라는 그런 말처럼 저는 윤석열 이분하고 김건희 여사님도 좀 자중해야 될 때가 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촛불 시위가 일어나기 전에 좀 자중해서 민중의 소리를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전 대통령님하고 현 대통령님의 그런 연관관계라든가 앞으로 내년까지 운세를 봤는데요. 다 이거 또한 제 신점이다 보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또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죠. 오늘도 더운 날씨에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모든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